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부산, 금정 등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당 내 역학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명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선거라는 게 예.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더 투표 동료 많이 해서 투표하러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판가름 날 텐데 예.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고 판을 좀 키웠어요. 예.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아하. 2차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예. 판을 좀 키웠고 또 대통령 내려앉혀야 된다라는 일종의 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짜지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 국민의힘의 육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부산 금정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뭐 이기면 그냥 다 해피한 건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이제 뭐 또 뭐 책임론 누구 책임이냐 이 얘기 나올 것 같다. 이 걱정인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상황을 바라지도 않지만 뭐 국민의힘 내에서 예, 뭐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잖아요. 예. 우리 부산의 금정 구민들과 강화의 우리 군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어허. 반드시 승리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뭔가 뭐 실패 진다는 가정하에 예. 이 뭐 당내 역학관계를 얘기한다는 거는 예. 좀 맞지 않겠다. 지금 왜냐하면 오늘 선거기 때문에요. 예. 무조건 이겨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예. 지금 반드시 투표하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투표 동료는 저 선거 당일날 문제가 안 됩니다. 동료는 괜찮습니다. 예, 예. 동료는. 예. 자,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직접적인 실물은 처음 공개한 건데 일단 국회 운영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야당에서 아마 운영위 국정감사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 출석시켜서 이 문제 굉장히 좀 집요하게 파고들 것 같거든요. 제가 야당 원내대표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예. 김건희 국감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명태균 국감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을 결국 그 우리 국정감사장에 세운다 하더라도 의혹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 알맹이는 없어요. 어허. 의혹이에요 다. 예. 근데 여기에서 뭐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예. 그 이슈가 뭐냐? 복잡하다. 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도 만들었고 당 대표도 내가 만들었고 예. 서울시장도 내가 만들었어. 예. 국회의원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전지전능하신 사람이야.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선거라는 거 저도 대통령 후보 때부터 모시고 일정과 메시지를 예. 총괄하면서 일을 했지만 예. 제가 이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이분의 연락처도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공식적인 일을 했잖아요. 예. 비공식적인 일도 제가 일정을 총괄했거든요. 예.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명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준비할 때 초기 캠프에서부터 멤버고 일정 메시지 총괄하셨죠. 예. 선거 그렇습니다. 때. 예. 그다음에 청와대 선임행정관 하다가 마지막에 예. 국정기획비서관 예. 하셨죠. 그러니까 예. 부속실에서도 일정과 예. 메시지를 총괄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분을 가장 지근거려서 봤던 지금거리서 사람이잖아요. 봤죠. 예. 명태균 씨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는 연락처도 모르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수소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를 정도면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 흔히 공적인 일 우리가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공식적인 일정도 있고 비공식적인 일정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리고 약속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예. 정말 그 난리치고 지금 이런 모든 정치 이슈를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치권이 너무 정치적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가십성 이슈밖에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예. 온 나라가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도 대선 때랑 그 경선 준비하고 입당하기 전에 캠프 네? 처음에 초기 차렸을 때 제가 초기 멤버예요. 초기 멤버잖아요. 초기 멤버고 6.29 선언하자마자 제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잖아요. 예. 대통령실 출입했던 기자들 그다음에 대선 준비했던 기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 알지 못해요 제가. 아니 이제 저 그때 대선 때를 돌아가 보면 제일 좀 중요했던 시기가 이준석 당시 대표의 갈등이 있으면서 입당을 언제 하네 만에 요거잖아요. 그때 이제 명태균 씨 얘기 따르면 본인이 아크로비스타도 자주 가고 그래서 그 저 입당 관련해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준석 당 대표님도 제가 모셨잖아요. 일정하면서 예. 매일 보고했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일정 이런 일정 하고 싶다 저런 일정 하고 싶다. 대표님 어떤 일정 원하시느냐 그래요? 아이디어 있으면 주셔라. 예. 매일 가서 보고하고 받고 예. 사람 누구 만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이분 알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어쨌든 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근데 일감. 여기에 내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맥락이 뭔지 알 수 있는 문자 메시지예요? 내용은 모르겠어요. 오빠가 누군지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 사적인 얘기고 예. 너무나도 여사님께서 그냥 했던 주고받았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온 천하에 지금 예. 공개한 거잖아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오빠는 강명구 의원 보기에는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일 예, 것이다. 예. 예. 이게 이제 대선 전 이제 입당 전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야당의 한준호 의원은 그런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상대가 이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문제다. 왜냐? 대선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한 거다. 이런 취지의 비판하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앵커님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예. 선거를 하는데 가족이 당 대표를 만나든 최고위원을 만나든 무슨 상관입니까? 못 만납니까? 법적으로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선거운동 못 하게 돼 있나요? 선거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아니 왜 동원해서 돕는 그거를 게 맞다. 이상하게 뭔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게 오빠라는 말에 뭔가 좀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저급하게 선동 정치에서 대통령 부부 스크라치 내서 뭔가 지금 선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예. 그 탄핵할 그 당시에 비아그라니 예. 세월호 7시간이니 뭐니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탄핵으로 가려고 온갖 비열한 수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없어져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강명구 의원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고 선거 때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원돼서 돕는 게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 왜 문제예요? 그게 한번 문제가 뭔지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혹시 예. 그 여사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예. 보잘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뭐라고 평소에 부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뭐 좀 이따 뭐 물어보시겠지만 김대남 그분이 뭐 얘기 나오시겠지만 예. 저는 여사님 전화번호도 뭐 없습니다. 그래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두세 번 정도 인사드린 게 다예요. 근데 여사님, 예. 김건희 여사는 예, 공식적인 제가 일정 메시지 국정기획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예.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정식으로 인사드린 게 몇 번이지 예. 제가 지시를 받거나 뭔가 보고를 하거나 예. 지금 뭔가 저를 십상시에 집어넣었더만요. 이분께서. 김대남 씨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처음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여가지고 이거 따지고 보면 저를 내시 만든 거잖아요. 뭐 십상시란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죠. 명예훼손감이에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예. 팩트 체크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저를 일종의 그게 무슨 라인이다 뭐다. 예. 저는 한 번도 보고를 해본 적이 없고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무슨 라인이 있네, 무슨 여사, 무슨 막 씌우는 거 아니에요. 온갖 악마화해서 예. 욱 부풀려 가지고 뒤섞어 가지고 예.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냥 이 모든 것을 여사님이 제일 약한 골이다 생각하고 악마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탄핵으로 가는 그 진짜 나쁜 수법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예. 불쾌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대남 씨가 언급했던 그 십상시 언급해서 거기서 강땡땡은 김대남 씨는 강명구 의원을 얘기한 건 맞으나 나는 여사님 김건희 여사와 아니 맞대요? 그분이 나라고 지칭한 게 맞대요? 아니 일부 보도에 보면 그렇게 나온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 맥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아, 있고 예. 이 팩트가 좀 다른 게 예. 대통령실 들어가서 제가 2번 승진했다 그러는데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그래요? 팩트가 다 달라요. 오. 두 분을 선임 행정관에서 비서관 바로 됐는데 예. 2번 승진한 게 그럼, 아니고 그럼 한 번이구나. 한 분이죠. 아, 그러네. 예. 근데 나이가 이제 그분보다 제가 적고 하니까 그분께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신 거를 생각하면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예. 이거는 더 이상 이런 진짜 알겠습니다. 가십거리는 예. 이제 그만하는 게 맞다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김대남 씨가 언급했던 그 십상 중에 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의원님. 예. 최근에 저 한남동 라인 뭐 한남동 7인방이니 5인방이니 거기에는 강명구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이것도 한번 언론에 얘기해봅시다. 뽑아놓은 거 보니까 제가 그 예. 명단을 봤어요. 예.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뭐 이니셜 나오는데 대충 예. 누구로 지칭하지는 아시잖아요. 한남동 라인은 제가 봤을 때 용산에서 근무한다라는 그 공통 분모 말고는 예. 형체가 없어요. 그래요? 개념이 없어요. 예. 어떻게 이거를 개념 정리할 겁니까? 예.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개념 정리해서 무슨 뭐 비선 라인이다 뭐 지금 막 그까지 지금 나갔던데. 뭐 일종의 의혹 부풀리기입니까? 오 부풀리기죠. 비선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최순실, 최서원처럼 예. 직책이 없는 사적인 사람이 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나왔는 사람들 전부 다 예. 비서관이고 선임 행정관이고 또 여기 공무원들로 일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든 의혹 만들어서 제일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쁜 수법이다. 의원님. 예. 그런데요, 이제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한남동 몇 인방 이니셜라 거기에는 이제 강명구 의원은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런 비선 라인이 실제 없다 하더라도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의혹을 의도적으로 씌우는 키우고 거예요? 예. 의혹을 만들어내서 이걸 막 뒤섞습니다. 앞뒤가 뭔지도 몰라요. 예. 시점이 언젠지도 몰라요. 그냥 없는 거를 마구 섞어내서 결국엔 모든 거를 제일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님께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의혹만 8개, 9개잖아요. 그 안에 실체가 있어요? 의원님 혹시 김건희 여사나 여기 이제 언급됐던 그 비서관들 몇몇 비서 선임 행정관들이 뭔가 좀 이렇게 빌미를 줬을 가능성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빌미가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양정철 박영선 고 얘기 나왔을 때 이관섭 실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목됐던 모 비서관이 바로 기자실 내려서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 그거는 앵커님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저는 항상 솔직해요. 이게 수석님도 계시고 비서관도 있고 수석님도 있고 비서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이 라인을 타고 우리가 항상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다 무시하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그 비서실장님이나 수석님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비서관이 이관섭 실장하고 다른 얘기를 했던 건 보고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꼭 굳이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팩트를 주세요. 사실관계를. 그러면 속된 말로 그 사안은 그 비서관이 이관섭 실장을 제끼고 한 게 아니고. 비서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저희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 저 한남동 라인에 나왔던 한 사람이라고만 지칭이 돼 있죠. 어쨌든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제끼고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끼리 이런 식의 진짜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이걸 우리끼리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끼리 만들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질문을 드려보죠.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앞두고 있어요.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활동자재 그다음에 인적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성 요 2개를 제기했거든요.
뭐 도이치모터스 분은 뭐 검찰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 부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일이라 예. 당내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정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예. 그런데 이거를 전부 대통령실 잘못이다? 여사 잘못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은요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모두 쇄신을 해야죠. 모두 쇄신을. 당, 정, 대 다 쇄신을 해야죠. 왜 그거를 한 곳에 몰아서 여사님 콕 집어서 여사님 무슨 라인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만 책임져라. 팩트도 없는 의혹만 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예. 여사가 다 잘못한 거야. 아하. 그게 다 몰아서 지금 이 분열을 자초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는 안 된다. 자, 여당의 본질이 뭡니까, 앵커님? 여당의 본질은요. 예. 당 대표님께 충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요.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괜히 당내 갈등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 초선 의원이 충언을 드릴게요. 예.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여당의 본질은 입법 폭거 지금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친일 프레임이다. 독도 지우기 프레임이다. 또 내지는 뭐 계엄령 프레임이다. 여사 공천 개입 프레임, 계엄 프레임이다라고 완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흔히 말해서 지금 탄핵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당대표에게 그런 입법 폭거를 한 민주당하고 맞서 싸워 최전선에 서라. 라고 명령 주셔서 당대표 됐어요. 지금 싸울 때고 지금 민주당 이 입법 폭거를 막아낼 때예요.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강명구 네. 의원에게. 네. 왜 용산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 고소 안 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고 이 고소해서 판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가십거리도 안 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오히려 판이 키워지니까 무시하는 게 답이다. 저도 아까 김대남 씨 얘기했잖아요. 예. 저를 예예. 내시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면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고 자기 주관적인 얘기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고소해서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판을 키워야 될까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질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